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이온의 표시 방법과 이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온식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온식은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이온을 나타낸 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원소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 숫자랑 기호를 사용하여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온을 표시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1은 전자의 수에 따라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등으로 나타냅니다. 원래는 1 플러스인데 1은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표현하고 있고요. 1은 전자의 수, 전하의 종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잃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다음에 기호를 적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요.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입니다. 칼슘 원소죠. 칼슘에 이온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원자에서 전자를 두 개 잃은 물질을 보고 우리는 칼슘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양이온이 있는데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개 잃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라고 붙이면 되고요. H 플러스라고 하면 됩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한 개 잃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이라고 붙이고 Li 플러스로 말하면 되고요. 나트륨도 전자를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칼륨 같은 경우도 전자를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 그리고 K 플러스입니다.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라고 하고 Ca2 플러스라고 합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Mg인데요. 전자를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 Mg2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자가 한 개씩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원자가 두 개 이상 들어간 이온이 존재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양이온에서는 딱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를 한 개 잃고요. NH4 플러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음이온의 표시 방법은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의 수에 따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등으로 나타냅니다. 원래는 1 마이너스인데 1은 과학자들이 싫어하죠. 생략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 이름 뒤에 얻은 전자의 수를 표시를 하고 마이너스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적고 기호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역시 안 되는 거고요. 이름을 붙여줄 때는 모모화 이온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원소 이름 뒤에 모모화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고요. 만약에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면은 소를 빼고 화 이온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원소 이름이 뭐죠? 황이죠. 황에는 지금 소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황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개 없습니다. 근데 염소가 들어있죠. 소를 빼고 염화이온이라고 말하면 되고 Cl-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죠. 근데 산소는요. 전자를 두 개 얻습니다. 그래서 소를 빼고 산화이온이라고 붙이고 O2-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소가 없죠. 그냥 바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황화이온이라고 하고 S2- 전자를 두 개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또한 다 원자 이온입니다. 여기서는 원자가 한 개씩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원자가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산화 이온은 OH-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한 개 얻는 거고요. 질산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개 얻습니다. NO3-입니다. 질소랑 산소가 들어있어요. 질산 이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탄산 이온이 있습니다. CO3-2- 전자를 두 개 얻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탄소랑 산소가 들어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황하고 산이 들어있는 건데 황산 이온입니다. 황하고 산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자를 두 개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요. 수산화 이온을 빼고는요. 음이온이라 할지라도 화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이라고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 이런 식으로요.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화 이온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황화 이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소로 끝나는 게 있어요. 염소 같은 경우는 염화 이온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황화 이온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온 중에는 수소 이온과 같이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암모늄 이온, 수산화 이온과 같이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다원자 이온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녹았을 때 보라색을 띠는 물질입니다.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이온의 형성 과정을 보고 이온식으로 나타내보자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었다. Mg에서 숫자 2를 적어주고 플러스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Mg2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전제를 한 개 얻었대요. 그래서 F를 적고 1 마이너스라고 적어야 될 텐데 1은 생략하자고 했죠. 그래서 F 마이너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주기율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요. 어떤 게 몇가 양이온, 몇가 음이온이 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 번호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원자 번호는 원자 핵의 전하량입니다. 그리고 중성일 때의 전자의 개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번부터 20번까지는요. 원자는 전자의 개수가 2개, 10개, 18개가 되려는 방향으로 이온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이죠. 그러면 전자가 3개가 있다는 건데 전자가 2개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1개 잃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1개 잃은 플러스가 붙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온이 10개가 되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전자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만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전자의 개수가 8개인데 10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되려면은 전자를 2개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황도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황 같은 경우도 16번에서 18번 되려면은 전자를 2개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족, 2족, 13족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15, 16, 17족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 3가 음이온, 2가 음이온, 1가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18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18족 같은 경우는 2개, 10개, 18개가 이미 채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단원자 분자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주기율표를 이용해 가지고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온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띈다고 합니다. 이런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는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다음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용액 속에 전기가 흐르면은 물질에 이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질이 이온이 들어있고 어떤 물질이 안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물질의 간이 전도계의 전극을 담가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물질 속에서 전기가 흐른다면 이온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전기가 흐른다면 이렇게 초록색 불빛과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찰한 것과 같이 증류수에서는 소리와 불빛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류수에서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물질을 바꿀 때마다 간이 전기 전도계의 전극을 증류수로 씻어 주어야 합니다. 수돗물에서는 소리와 불빛이 나는 것으로 보아 이온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류수와 수돗물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전하를 띠는 이온은 수돗물에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온 음료에서는 소리와 불빛이 나는 것으로 보아 이온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는 운동 후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개발된 음료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등 다양한 이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는 소리와 불빛이 나는 것으로 보아 이온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포함된 바닷물도 전기가 흐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수용액에서는 소리와 불빛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용액 속에서 전기가 흐르면 이온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험 잘 보셨나요? 왜 전류가 흐르는 걸까요? 자세한 거는 2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온에서는 청력과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청력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쓱 밀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랑 이렇게는 붙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성질 때문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관련된 실험을 황산구리와 과망간이지산 칼륨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원자를 이루는 전자 중에는 다른 원자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성인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띠기도 합니다. 이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은 원자에게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많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음이온은 원자에게 전하량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많습니다. 이때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힘이 작용합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합니다.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험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은 과망간이지산 이온은 음이온이며 보라색을 나타냅니다. 구리이온은 양이온이고 파란색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실험에서는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활용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실험은 힘들지만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목표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준비물은 5%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 30% 황산구리 이가 수용액, 질산칼륨 수용액이 필요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해질로서 필요한 거고요. 짙게 달린 전선 2개, 전원장치, 비커, 점접병 2개, 금속판, 스포이트, 패트리 접시 2개, 십자가가 그려진 흰 종이, 실험용 장갑,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우선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종이를 준비한 후 플러스 표시의 정중앙에 오도록 패트리 접시를 흰 종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짙게 달린 전선을 전원장치에 연결한 후 금속판을 패트리 접시에 고정시킵니다. 이후 금속판에 전선을 연결하도록 합니다. 이때 십자가의 위치가 틀어졌다면 다시 조정하도록 합니다. 패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금속판이 질산칼륨 수용액에 잠겨야 합니다. 전원장치의 전원을 작동시켜서 패트리 접시에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압은 12V 이상으로 높게 걸어줘야 실험이 잘 됩니다. 패트리 접시 가운데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때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의 양은 스포이트 한 방울 정도만 넣어주세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 합니다.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인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어느 극 쪽으로 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5분 30초 정도 관찰한 결과 보라색을 띠고 있는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망간이지산 칼륨 실험을 진행한 페트리 접시를 정리하고 5번 과정까지 동일하게 다시 준비합니다. 황산구리 이가 수용액을 페트리 접시 가운데에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이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농도가 너무 약한 황산구리 수용액을 사용할 경우 관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황산구리 실험 역시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푸른색인 구리 이온이 어느 극 쪽으로 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6분 30초 정도 관찰한 결과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극 옆에 푸른색 띠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험 결과 과망간이지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고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색깔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전해질인 질산칼륨 수용액에서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며 질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과망간이지산 이온은 음이온이죠. 그래서 따라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온과 질산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칼륨이온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어느 극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질산이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지는 전하를 띠는 입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온이라고 하자. 전자를 잃은 경우에는 양이온, 전자를 얻은 경우에는 음이온이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은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은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면 감전될 수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에는 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땀에 이온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묻어 있는 물질이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뉘어지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3번이죠. 전자를 잃으면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원자핵을 얻으면 원자핵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틀린 말이고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맞는 말이죠. 산소 원자는 전자를 2개 얻고 O2-가 된다.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1개 잃고 Na+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보고 왠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러스는 전자를 잃는다.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